부를 원하면서도 마음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분은 과연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돈보다 먼저 마음을 살펴보는 이유는 결국 그 마음이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를 얻는 방법이 아니라 부가 내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근본을 분명하게 들여다봅니다. 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찰스 필모어의 번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영적인 관점에서 부와 공급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방대한 내용 가운데서 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챕터들만 골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영과 공급을 단순히 얼만큼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의식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법칙이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거쳐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지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이 부와 풍요를 조금 더 부담 없이 조금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번영을 이끄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마음의 원리.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낳고 그 아이디어는 생각과 말로 자신을 표현하며 그렇게 표현된 것이 삶의 여러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디어란 잠시 스쳐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생각과 말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이는 규칙이나 행동만으로 변화를 시도하면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은 언제나 마음속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생각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이 결국 삶의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몸의 상태와 건강, 지성, 그리고 재정 상태를 포함한 삶의 모든 조건은 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에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여 왔는지에 따라 형성된 결과입니다. 아이디어는 의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극을 지닌 채 수많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욕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의식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추진력이자 삶을 안에서 밖으로 세워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욕망에는 언제나 그 성취 가능성이 함께 들어있으며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은 애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그 존재가 드러난 나타남입니다. 존재만을 인정하고 표현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겉모습만을 보고 그 근원을 부정하는 것은 진리의 절반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아이디어는 즉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현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는 수정과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아직 불완전해 보인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의 이상적인 상태나 세계가 떠오른다는 사실은 그것이 표현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존재는 표현을 피할 수 없고 생각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삶 속에 드러납니다. 번영과 재정의 문제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속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실체에 대한 이해 없이 겉모습만을 좇게 되면 부는 불안정해지고 변동과 걱정을 함께 가져옵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는 이유도 부의 근본이 되는 실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풍요는 실체를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해하고
그 아이디어와 조율된 생각을 유지할 때 나타납니다. 이 실체는 결코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어디에나 존재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몫을 빼앗아야 한다고 믿는 생각은 실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역할은 이 실체의 아이디어를 물질적 표현과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더 근원적인 아이디어와 조율해야 합니다. 이 조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고요해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의식의 마음이 지나치게 분주할 때는 아이디어가 작동하는 깊은 차원과의 접촉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잠잠해지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며 이 원리는 누구 안에나 존재합니다. 올바른 아이디어가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애쓰지 않아도 점차 더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옷과 음식, 돈과 같은 모든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형태로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사고는 개인을 넘어 주변으로 확산되며 그 사고의 분위기에 접촉하는 사람들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디어는 전염성이 있으며 참된 사고 속에 머무는 한 변화는 개인을 넘어 확장됩니다. 그래서 번영이란 외부에서 우연히 주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이 동일시해온 마음의 법칙이 의식과 삶의 조건 속에서 작동한 결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급이 나타나는 과정을 지배하는 법칙.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 법칙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며 그 이해의 깊이에 비례해서만 삶 속에서 공급과 번영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급의 나타남을 지배하는 법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다루는 신비한 원리가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내적 법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법칙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외부에서 발견되는 법칙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언제나 안에 있죠. 자연 세계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인간의 의식 안에도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패턴이 존재합니다. 무한하고 창조적인 마음은 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내적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우리 각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접촉하는 모든 것은 실체를 나타내며 그 실체의 한계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붙들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주는 이미 실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실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실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 다시 말해 수용 능력의 확장입니다. 실체의 뒤에는 언제나 실체의 아이디어가 있으며 인간은 이미 그 아이디어의 원인적 측면과 연결되어 있죠.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이해가 없다면 많은 소유도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공급은 언제나 필요와 이해, 그리고 실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는 속도에 맞추어 펼쳐집니다. 이 때문에 공급의 증명은 때로 더디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증명이 늦어질수록 인내와 지속성은 결국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는 가난과 결핍의 의식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어 그것을 풀어내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반복된 사고의 습관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사고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지속적인 유지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필름 위에 이미지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그려진 생각은 이미 기록된 것이며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과 삶의 여러 일들은 그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현상 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처음에는 이미지가 희미하거나 왜곡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찍힌 것은 올바른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그려왔다면 그 이미지는 이미 형성된 상태이며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직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따지거나 과정을 해부하려 들기보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외부의 조건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 생각이 실제로 방해물이 됩니다. 공급의 법칙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방향 그대로 작동하죠. 법칙에 충실하다는 것은 외부의 조건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거두고 공급의 근원을 내면에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현재의 상태를 지나치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계에 마음을 붙들어 두는 것은 그 한계들을 더 오래 머물게 할 뿐이며 성장을 더디게 만듭니다. 아이의 마음은 오직 자신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소년은 자신을 더 큰 소년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장은 현재의 크기를 분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있는 방향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더 넓은 가능성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안에는 방대한 생각의 무가 존재합니다. 이 생각들은 아직 잠재된 상태로 머물며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의 마음은 한계와 결핍에 머물기 쉽지만 더 깊은 마음은 언제나 한계 없는 풍요의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이 어떠하든 이 내적 생명과 법칙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좋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번영은 외부에서 우연히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동일시해온 법칙이 삶 속에서 작동한 결과로 조용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식의 중심에서 긍정의 자리에 서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풍요는 부의 형태로 드러난다. 번영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월급이 조금 오르는 것만으로도 삶이 한결 안정되니 그것이 큰 번영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더 큰 규모의 성취가 있어야 비로소 번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이 차이는 번영이 단순히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번영이란 공급을 인식하는 데 있으며 선하고 바람직한 것들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그것에 다가갈 길이 이미 열려 있다는 알매서 시작됩니다. 결핍이라는 생각은 마음에 자리 잡을수록 삶을 점점 더 좁힙니다. 반대로 풍요는 타고난 권리이며 마음이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느냐와 깊이 연결되어 있죠.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칙에 맞추어 살아갈 때 번영은 자연스럽게 증명됩니다. 풍요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생각을 습관으로 만들고 그것을 상상 속에만 두지 말고 삶의 형태로도 이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번영은 자본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상태죠. 지배하는 아이디어가 바뀌면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은 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맞추어 외적인 상황도 변하게 됩니다. 풍요의 의식 없이 갑자기 부를 얻게 되면 그분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반대로 풍요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은 그 의식이 삶의 기본이 되어 결핍이 당연하다는 생각 자체가 희미합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것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풍요로운 아이디어의 축적입니다. 유익하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쌓는 사람은 필요한 공급이 어떤 형태로든 이어진다는 확신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외적인 부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공급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분의 돈이 없더라도 아이디어의 가치가 있고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결합은 앞으로 나아갈 자원을 끌어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이며 단순한 돈의 축적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고갈되지 않는 자원에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은 소유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소유에 집착하며 흐름이 막히는 데 있습니다. 풍요는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축복하고 현재의 자원을 막아 세우지 말고 흐름 속에서 사용할 때 번영의 의식은 더 강해집니다. 상상력은 창조의 힘입니다. 마음속에 형상화하고 그 위에 믿음을 두면 그것은 점차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무엇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풍요를 생각하는 데서 멈추어 버리면 법칙은 생각 안에만 머물게 됩니다. 마치 찍어두었지만 아직 현상되지 않은 사진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풍요의 아이디어를 기르는 것은 첫 단계이며 떠오른 아이디어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세심하게 알아차리고 기쁜 마음과 능숙함으로 실행하세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칙이 생각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려운 생각을 거절하고 더 넓은 생각을 취할 수도 있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결핍을 전제로 한 생각을 허용하는 순간 마음은 그 방향으로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불황이나 부족을 이야기할수록 자신의 마음을 그 집단적인 분위기에서 의식적으로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요에 대한 신뢰를 더욱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외부의 변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공급의 흐름 안에 자신을 두게 됩니다. 무언가를 분명히 마음에 두었다면 그것이 다가올 때 알아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방식만을 기다리다 보면 응답이 와도 스쳐 지나가기 쉽죠. 대신 새로운 수입의 기회와 새로운 길, 새로운 연결에 마음의 눈을 열어두세요. 그 기회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들은 더 큰 시련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언제나 내면에서 떠오릅니다. 낡은 방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이 작아 보이더라도 그것을 축복하는 태도는 확장의 흐름을 엽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는 작은 씨앗을 단서로 삼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같은 성질의 실체를 끌어당기며 점차 확장됩니다. 증가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의식을 좁히지 말고 넓힘으로써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세요. 너무 구체적인 요구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0달러를 붙들고 있었는데 사실은 1000달러가 오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체를 제한하지 말고 마음이 더 넓은 풍요를 담을 수 있도록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더 넓히고 무한한 마음이 자유롭게 일하도록 맡기세요. 그러면 선하고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제공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풍요가 더해질 자리를 열어두고 그 흐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